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드디어 조던이 아닌 다른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르브론 7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던이 한참 활약을 했던 시카고 불스의 시대 이후로는 NBA를 잘 안 봤기 때문에 이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신발만큼은 꾸준히 나이키에서 나왔으니까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르브론 15 그레이 컬러를 한번 구입을 했었고, 근데 사실 그때 그 신발을 구입을 했을 때도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를 좋아해서 샀다기보다 그 신발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구입을 했던 거고, 이번에 이 르브론 7 미디어데이 같은 경우도 르브론 제임스의 히스토리보다는 이 신발 자체의 디자인이 이뻐서 구입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리뷰를 하기 전에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 23번이라는 백넘버를 이번 시즌까지만 사용을 하고 다음 시즌부터는 다른 선수에게 물려줄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시고 LA 레이커스의 팬이시라면 LA 레이커스의 상징적인 컬러가 들어가 있고 르브론의 백넘버 23번이 적혀있는 르브론 7 미디어데이라는 이 신발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이 신발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키닷컴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오프라인 매장에는 아직 제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구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 조금만 돌아다녀 보시면. 박스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의 여러가지 멋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의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멋진 사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박스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품명은 나이키 르브론 7 QS 퀵 스트라이크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식 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모델 넘버 CW2300-5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사인과 함께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조금 고급 라인에서 쓰는 서랍식 박스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박스에도 르브론 제임스 23번을 상징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더 르브론 7이라는 레터링과 함께 하얀색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프렌드십, 로열티, 트러스트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르브론이 좋아하는 말인지 나이키가 적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속지는 요 근래는 자주 못 봤던 상당히 고급스러운 맨질거리는 표면을 가진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박스의 패키징도 상당히 멋이 있어서 LA 레이커스 르브론 팬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이미지에서 봤을 때도 컬러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 신발을 구입하기 전에 ACG 라인 제품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모자, 이 노란색 모자하고 보라색 모자 두 가지 컬러의 모자가 있었는데, 그 컬러를 보고 이 신발을 보니까 왠지 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컬러의 조합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르브론 시리즈는 그렇게 제가 눈여겨보는 신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만큼은 상당히 이쁜 조합을 가진 컬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발은 전체적으로 보라색, 퍼플 컬러가 메인 컬러로 되어 있고, 왼발 같은 경우는 노란색 컬러가 메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양쪽이 컬러의 구성을 다르게 한 것도 상당히 특이하면서 재밌는 구성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짝짝이 컬러의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양쪽이 다른 컬러로 구성이 된 그런 신발들도 있었고, LA 레이커스 대표적인 컬러잖아요. 노란색, 보라색. 의미가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다른 컬러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미드솔이 전장 에어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에어맥스 시리즈에서 봤던 그 에어 유닛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여서 쿠셔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빠르게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신발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란색 컬러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보라색 컬러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화면에 꽉 차게 신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재도 꽤 다양하게 쓰인 것 같아요. 가피에 가죽도 쓰이고 폴리에스터 소재도 쓰이고,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는 스틸 소재까지 쓰여서 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이 상당히 다양한 소재를 마음껏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컬러의 구성은 화이트
레드, 옐로우, 퍼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컬러의 조합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잘 어울리는 컬러의 조합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도 뭐 한눈에 딱 봤을 때 상당히 이쁘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토박스 쪽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볼게요. 토박스 부분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장의 하얀색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주름이 보이는 천연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네요. 이 토박스 가죽 이 부분은 신발의 가피 부분 아래쪽을 전체적으로 쭉 두르고 있어요. 이런 구성의 디자인은 조던 11도 그렇고 맥스 97에서도 봐왔던 디자인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가피 아래쪽을 상당히 뭐 심플한 느낌으로 잘 받쳐주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살짝 아쉬운 거는 가죽의 이음새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발의 바깥쪽에도 하나의 이음새가 있고 뒷부분에도 또 이음새가 하나 또 있고요. 안쪽에도 또 이렇게 두 번의 이음새, 총 4군데의 이음새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어지는 부분을 하나나 2개 정도로 마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죽의 질감은 손으로 눌렀을 때 보이시겠지만 주름이 상당히 많이 가잖아요. 이런 느낌이 천연 가죽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윗부분의 이 노란색 가죽은 아랫부분의 하얀색 가죽과 마찬가지로 가피 아랫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두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살짝 위로 올라가서 신발끈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듀블레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발끈 자체에 이렇게 장식을 붙여 놓은 게 눈에 확 띄죠. 신발끈 컬러와 거의 동일한 보라색 고무 위에 노란색으로 제임스라는 글씨가 써있는 게 보이네요. 듀블레를 따로 추가해서 장식을 했어도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디자인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발끈 형태는 칼국수끈 형태로 되어 있고 컬러는 보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끈 구멍이 있는 부위는 수성 가죽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쭉 올라오면 윗부분에 신발끈 구멍 2개는 이렇게 스틸 소재의 장식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이 부분은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의 혀 부분은 이렇게 X자를 형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보라색으로 23 르브론 제임스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테두리는 또 보라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보시면은 위쪽은 얇은 고무 같은 재질의 폴리에스터와 인조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혀의 아랫부분은 노란색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혀의 안쪽은 전체적으로 보라색 직물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쿠션감이 그렇게 많이 두툼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살짝 얇은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신발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피의 대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된 노란색 부분을 빼면은 전체적으로 폴리에스터 소재의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 부분이 살짝 반투명하게 처리를 해놔서 신발의 내부가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 가피 위에는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의 하얀색 수우시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는 보라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수우시가 조금 싼 티가 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신발의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발목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마냥 그렇게 말랑말랑한 쿠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강도가 있는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은 않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L23 왕관 로고가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쟁반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신발의 뒤꿈치를 정면에서 보면은 뒤꿈치를 잘 잡아줄 수 있게 신발 안쪽에 쿠션이 한 장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보시면은 저 아래쪽까지 이 보라색 쿠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 힐슬립을 상당히 잘 방지해주면서 일체감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보면 쿠션감이 상당히 느껴져서 뒤꿈치를 굉장히 잘 잡아줄 걸로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수우시가 뒤꿈치 가운데까지 파고드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또 보니까 여기는 진짜 가죽의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진짜 가죽인가 좀 헷갈리네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 구분하기가 살짝 힘든데 어쨌든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이 아래쪽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이니셜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살짝 디자인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이쪽에 세모난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 안에는 보라색으로 L23이 적혀있는 게 보이고요. 하얀색 왕관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가피 옆면에는 신발의 바깥쪽과는 다르게 가죽을 판 다음에 내부를 하얀색으로 채워서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수우시 내부는 이렇게 흰색 유광으로 마감을 해놔서 잘 보이지 않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는 신경을 많이 쓴 듯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터 가피가 보이는데 그물망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드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의 미드솔이죠. 에어맥스 시리즈에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형태인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탄력이 느껴져요. 근데 뭐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런 쿠션감이 이대로 느껴지는 건 아니고 에어 유닛 안쪽에 또 구조물이 있잖아요. 저런 구조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쿠션의 느낌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직접 신발을 신어보고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어 유닛 표면에는 보라색 페인트가 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이렇게 아웃솔이 시작하는 부분에 3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는 23 이렇게 합치면 23 르브론의 백넘버를 상징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플레이용 신발이기 때문에 그립을 상당히 신경 쓴 듯한 그런 패턴을 가진 아웃솔로 되어 있네요. 이 아웃솔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르브론 제임스라고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어렸을 때도 홀로그램 그렇게 뭐 멋있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르브론 제임스 써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큰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신발의 혀는 이렇게 보시면은 메쉬 타입으로 가피와 일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좌우로 혀가 돌아가는 거는 잘 방지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인솔은 이렇게 윗면은 보라색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닥면에는 노란색으로 L23 왕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패밀리 로열티 커뮤니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르브론 제임스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도 많이 적혀 있네요. 패션, 피어리스, 트래디션 뭐 여러가지 멋진 단어는 다 갖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깨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만져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폼을 이용한 인솔로 보여지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보라색 실을 이용해서 마감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 발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은 보라색으로, 보라색은 노란색으로 왼쪽 발과 컬러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가피의 컬러는 보라색, 수우시는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끈도 왼쪽 발은 보라색이었고 이 오른쪽 발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혀 부분에 이 사인도 반전이 돼서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요 배지 부분도 반전된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신발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수우시는 컬러가 동일하네요. 하얀색 수우시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가피의 컬러는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요 L23 왕관 로고가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미드솔에 페인트가 튄 것 같은 이런 디자인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발은 보라색이 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오른쪽 발은 노란색이 튄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아웃솔의 컬러도 양쪽이 반전된 컬러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이런 컬러 구성이고 신발의 바깥쪽은 이런 컬러 구성,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컬러 구성, 정확하게 반전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에 이 이니셜은 다르게 들어가 있네요. 왼발은 L, 오른발은 J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르브론 7 미디어데이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르브론 7은 예전에 나왔던 신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는 뭐 생소한 디자인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컬러에 있어서 왼발과 오른발이 완벽하게 반전이 된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제 추측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시즌부터 23번이라는 백넘버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23번 이런 의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 레이커스의 상징적인 컬러와 르브론 제임스의 백넘버 23번을 상당히 많이 강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르브론 7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이어서 착화감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부터 바로 신발을 신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19년 미디어데이 때 르브론 제임스가 신고 나왔던 르브론 7 미디어데이를 신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신발의 좌우 컬러가 레이커스의 상징적인 컬러 옐로우와 퍼플 컬러를 한쪽씩 나눠 가지고 있어서 LA 레이커스의 신발이라는 느낌을 상당히 강조하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아마도 르브론 제임스가 23번을 쓰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LA 레이커스 23번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발의 컬러가 좌우가 이렇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 제가 신발을 이렇게 신고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신발을 많이 가려놔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거부 반응이 든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발이 농구화이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벗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신발끈 구멍을 한 두세 개 정도는 조금 느슨하게 풀러 주셔야지 발을 넣고 빼시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신발의 착화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뒷부분의 쿠션도 일체감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신발 자체의 쉐입이 발볼이나 발등에 있어서 여유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만족스러운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볼, 발등, 뒤꿈치, 엄지발가락은 그래도 토박스와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지만 토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편안하게 이 신발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반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볼이 얇으신 분이라면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힐슬립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착화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과 신발과 일체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뒤꿈치 역시 이렇게 걸을 때 힐슬립이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꿈치의 쿠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신발 자체의 쉐입이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는 그런 좀 타이트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이 신발을 신으실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농구 하실 때 신으시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농구를 안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느낌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체감 부분은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쿠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에어 유닛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실 텐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장 에어가 들어간 신발을 신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이런 에어 유닛이 빵빵하고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요즘 나오는 러닝화에 비해서는 단단한 쿠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르브론 7 같은 경우도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확실하게 충격이 흡수되고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걸 말랑말랑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단단한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쪽이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는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르브론 제임스가 이 신발을 신고 농구까지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쿠션의 느낌이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쿠션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나이키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쿠션의 느낌이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자주 신는 울트라 부스트나 뭐 리액트 폼 그런 쿠션의 느낌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쿠션의 느낌이 살짝 단단할 뿐이지 신발이 주는 전체적인 착화감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뭐 잠깐 신발 신고 요 안에서 그냥 몇 걸음 걸었을 뿐이지만 발과 신발과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오른발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른발은 이런 느낌. 여름에는 신발을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반바지에 신을 확률도 있어서 조금 더 티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긴 바지에 살짝 윗부분을 덮게 이렇게 신으면 좌우가
컬러가 다른 것도 그렇게 티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좌우가 컬러가 다른 게 티가 나는 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23 르브론의 백넘버가 보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 구성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한강 나와서 농구를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그렇고 착화감도 그렇고 쿠션의 느낌도 괜찮은 신발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다 플러스 르브론을 좋아하시고 LA 레이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의미까지도 이 신발을 구입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르브론 제임스의 팬이었다면 꼭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진짜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실착 리뷰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360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신기 전부터 예상은 했지만 신었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운 착화감, 일체감, 힐슬립이 없다라는 부분, 쿠션이 살짝 단단하긴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꽤 흡수를 잘해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A 레이커스 르브론 23 이런 의미를 제외하더라도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컬러의 구성,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착화감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무게에 있어서는 뭐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정확히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르브론 7 미디어데이의 무게는 483g 나오네요. 483g이면 맥스 97하고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농구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무게를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발과 일체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무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르브론 제임스가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23번이라는 백넘버가 적혀있는 르브론 7 미디어데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좌우 컬러가 조금 달라서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막 파격적인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신발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신발을 신었을 때 그렇게 뭐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처럼 뭐 그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상당한 수준의 기능적인 만족도까지 더해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었고, 이 신발 때문에라도 LA 레이커스의 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운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약간 컬러 시리즈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이 옐로우 컬러와 퍼플 컬러의 르브론 7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퍼플 컬러를 가지고 있는 조던 1 하이 OG 코트 퍼플 컬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다시 놀러 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르블론.